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무엇이 아이를 강하게 하는가? 1937년 그들이 이제 막 출발점에 섰을 뿐이었지만 이들의 미래가 눈부시게 빛나리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버드 법대생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성공과 영광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였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 입학한 남학생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되었다. 학장의 추천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신체 건강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며 목표의식이 뚜렷한 엘리트 268명이 선발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도 끼어 있었다. 행복한 삶의 공식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70여 년간 계속된 그랜트 스터디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완벽한 엘리트들에 대한 연구라는 조명등 아래 그들은 삶이라는 여정의 출발점에 나란히 서서 성공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우선은 성적이 좋아야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것이고 그래야 안정된 직장에 취직해 돈을 잘 벌 것이고 나머지는 그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대학이 행복의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한다. 그렇지만 그랜트 스터디는 이들 역시 평범한 사람들처럼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행로를 밟아갔음을 보여줬다. 이들 중 30%는 누가 보아도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30% 정도는 실패의 길을 갔다. 50대가 되었을 때 조사한 바로는 3분의 1 정도가 한 차례 이상씩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중독으로 중년 이후의 삶을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번의 이혼 끝에 외롭게 노년을 보낸 사람도 있었다. 20대의 이들이 얼마나 빛나는 존재였는지는 이들의 50대와 60대를 보장해 주지 못했다. 40년 이상 그랜트 스터디를 주도해온 조지 벨런트 교수는 이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요인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결론지었다. 고통에 대응하는 능력, 교육 수준, 안정된 결혼 생활, 금연, 금주, 운동, 적당한 체중, 교육 수준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손꼽힌 것은 고통에 얼마나 성숙하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다들 사는 게 힘들다고 한다. 예전에 비하면 분명 먹거리와 놀거리가 풍부해졌는데도 스트레스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한다. 정신과에는 예전에 못 보던 환자들도 늘어났다. 20대, 30대 자녀를 끌고 와서 이놈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라며 간청하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낯선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대학생도 여럿 보았다. 신문에서는 연일 모 특목고생, 스카이 명문대생, 사자 직업을 가진 이모 씨의 사건을 보도한다. 자살 사건도 있고 살인 사건도 있다. 그런데 이들이 죽고 죽이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상실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스트레스다. 스트레스가 우리 불행의 주범이라고 다들 한마디씩 한다. 먹고 사는 게 더 풍요로워졌는데 왜 스트레스는 더 늘어난 것일까? 그랜트 스터디는 이런 현상에 대해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좋은 학교에 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견디는 게 행복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사는 게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예전보다 고통의 총량이 늘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패를 해석하는 능력을 가르쳐라.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해 고통을 느껴야 한다. 목표로 했던 일이 실패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저녁 식사에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경제 정책의 실패로 경기가 나빠졌을 때의 마음과는 사뭇 다르다. 내가 원해서 했던 일이고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한 일이라 그 일이 실패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실패를 온전히 내 탓이라고 받아들이기엔 존재감과 자존감이 상처받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 비난을 듣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는 큰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모두 마음의 부담을 주는 일이다. 심지어 운전을 하다 서 있는 기둥에 부딪혔을 때조차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기둥을 탓한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양하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의문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얼른 잊어버리기도 한다. 또 다른 대상에게 탓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 오늘따라 지각을 한 것은 종잡을 수 없는 교통사정 때문이고 통장의 잔액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 때문이며 어려운 경제 사정은 부모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실수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한다. 교육심리학자 마거릿 클리포드는 사람들이 실수 이후에 무기력감, 과제 혐오, 분노, 불안,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도 한다는 건설적 실패 이론을 제안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 후에 좌절과 실망감을 느끼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감정을 얼른 정리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인내심을 배우며 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실패를 금방 극복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는가? 클리포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실패 반응의 개인차는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패 내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실패 내성이 높은 사람은 비록 실패를 했더라도 이로 인한 좌절과 실망을 극복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이런 결과는 실패를 겪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며 사람은 실수를 통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